네, 오늘은 1월 들어서 처음 산행을 왔습니다. 산행은 아니고요, 서울에 있는 둘레길을 좀 돌아보려고 왔는데, 오늘은 서울 둘레길 제 9코스 와봤습니다.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겨울산 왔는데요, 날씨가 춥지 않아서 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서울에 둘레길이 28코스까지 있다고 하는데, 여기는 대모산 코스입니다. 수서역에서 출발했고, 여기에서 매연 시민의 숲까지 약 10km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코스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9시 58분입니다. 분홍색 리본을 따라가겠습니다. 여름에는 숲이 울창할 것 같은데, 보다시피 겨울이라서 숲은 없고요. 맨발 걷기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평지길이, 황토길이 이렇게 능선길로 보입니다. 네, 서울 둘레길 매연 시민의 숲 10km입니다. 10km 걸어보겠습니다. 황토흙 색깔이 예쁘네요. 서울은 참 좋은 게, 강남 한복판에도 이렇게 숲길이 있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전철역으로 왕십리에서 한번 수인 분당선 타면 여기 올 수 있습니다. 제가 산을 안 타고 둘레길을 걷는 이유는 좀 무릎을 좀 보호하고 싶어서요. 내려올 때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, 무릎의 충격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서울에도 둘레길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올해는 둘레길을 좀, 서울 둘레길을 다 걸어보려고 합니다. 여기도 까마귀가 있네요. 이 코스에는 약수터가 4개 있습니다. 첫 번째 쌍봉 약수터입니다. 음용 부적합입니다.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. 매해 저 음용 적합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. 매 그 나오는 성분이, 산에서 나오는 성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올해는 못 먹는 부적합으로 되어 있네요. 저 앞에는 바로 아파트가, 강남 아파트가 바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대모산에서 구룡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둘레길입니다. 둘레길이긴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바위도 있고요. 이렇게 또 약간 오르막길들도 있습니다. 길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분홍색 리본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. 자, 약간의 오르막길이 또 나왔습니다. 올라가겠습니다. 또 이렇게
돌탑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. 또 자잘한 것들. 누가 쌓았나 잘 쌓았네요. 네, 돌탑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 바위, 아까 그 큰 바위 위인데 약간 전망대처럼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보이진 않네요. 네, 저는 8.5km 남았습니다.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저기 이렇게 소나무하고 참나무 잘라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. 한 토막 좀 가져가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장식할 때 쓴다고요. 고터 갔더니 이런 나무 토막 하나가 이런 거 통나무 토막 하나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산에 오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갖고 갈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네요. 건강 때문에 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산을 많이 찾았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또 공부하는데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것저것 공부하고 모임 가고 하는데 또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. 이제 다시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런 거 토막 하나씩, 통나무 토막 하나씩 갖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무거워서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들 수도 없습니다. 많이 있네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자, 이제 서울 둘레길 8.1km 남았습니다. 꽤 깁니다. 이렇게 평평한 둘레길이, 오르막길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산 둘레로 해서 둘레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도심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차 소리도 바로 이 앞에서 나고 있습니다.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쓴 미치 앨범의 소설 단 하루라도 더라는 소설을 어제 읽었는데요. 모든 가족은 유령이다. 이게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죽은 엄마와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소설에 찰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평생을 늘 엄마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했어요. 근데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. 아버지는 그 딸 마리아에게 굉장한 배신감, 아내 캐서린도 떠나고 자기 홀로 남아있는데 딸조차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중요한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매일 술로 보내던 인생이 이혼도 당하고 무남동녀 딸에게도 그렇게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는 그 절망감 가운데 자살하기로 합니다. 그 마음이 좀 이해가 가나요?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사랑했던 딸마저도 아버지 몰래 결혼식을 했을 때 이 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살 의미를 잃게 되고 옛날 살던 집에 가서 자살하기로 합니다.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와중에 자살을 몇 번 시도하던 중에 8년 전에 죽은 엄마를 만나서 그 엄마의 이야기, 엄마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. 이 세상에 정말 가족조차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 괴롭죠. 정말 홀로 던져진, 이게 뭐라고 하더라고요, 피투된 존재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. 더 이상 살아서 뭘 할까,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.
저도 요즘에 조금 비슷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괴로움, 그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, 그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, 가족조차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심히 낭망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근데 이렇게 산에 와서 또 걷다 보니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다 인생은 외로운 거야.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홀로 그렇게 놓여졌을 때, 가족조차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말은 독이 됩니다. 스스로 깨닫고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걷든지 정서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그 어머니를 8년 전에 죽었던 어머니를 만남으로 이 찰리는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해 줬는지,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. 여러분 어떠세요? 오늘 여러분 곁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. 그 사람이 홀로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. 여기 불국사라고 하는데 절입니다. 경주에 있는 불국사 아니고요, 서울에 있는 불국사입니다. 네, 이렇게 보면 별로 볼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코스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길 지나가는데요,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. 여기서 용변을 보시거나 또 물도 마시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6.9km 남았습니다. 계속 걸어보겠습니다. 걷다 보니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가 들었습니다. 여러분 걸으십시오. 맑아질 때가 올 겁니다. 여러분의 마음도 날씨도 말입니다. 여기는 뭐 유아 체험장 같습니다. 아이들 미끄럼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여기 물을 마실 수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. 새도 와서 물을 마시네요. 자, 이 물을 한 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대모산 유아숲 체험장입니다. 아이들이 얼마만큼 올라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기 쉽지 않은 거리 같은데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어 놨네요. 날씨도 맑아지고요, 걷기 쾌적합니다. 춥지도 않고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. 이렇게 분홍색 리본 이정표가 곳곳에 있고 나무 표지판도 곳곳에 있어서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. 리본에 이어서 나무 표지판, 또 이렇게 둥글게 서울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숲속 대로변 같은 길도 지나가네요. 이제 6.7km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.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. 매헌 시민의 숲. 원래 예전에는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아요. 매헌은 윤봉길 의사의 호라고 합니다.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 가면 아마 그분이 있었던 곳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양재 시민의 숲이 매헌 시민의 숲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솔방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솔방울, 아내가 이거 성탄 장식할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탄절이 지나서 주워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내면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을까?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 내면이 단단해질까?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내면이 단단해지지 않고
오히려 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.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,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성격상 이렇게 자신을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습니다. 내면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을까? 자기 자신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전히 힘들거든요. 공부해도 힘들고, 심리학 책을 읽고 상담학을 공부해도 힘듭니다. 그러므로 저는 내면의 단단함은 정말로 얻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.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. 안 되는구나. 나는 잘 안 되네.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말입니다.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,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. 그렇게 저는 5년을 넘게 지낸 것 같아요. 정말로 자존감이 완전히 제로가 되고, 모욕감, 모멸감, 수치심, 정말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은 것 같습니다. 하마터면 지난 주간이 그 피크였을 텐데, 의외로 하나님께서 거기 그 문제에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일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어찌됐든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,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축복일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5km 정도 남았습니다. 반 정도 왔네요. 오랜만에 산행이라 그런가 다리도 저리고 피곤함도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. 또 천천히 걷는 건 싫어해서 거의 쉬지 않고 걷습니다. 자, 이제 남은 반도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포를 만났네요. 계곡입니다. 원래 서울에서 겨울에 산에 오면 얼음도 있고 다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, 올해는 그렇게 춥지도 않고, 다음 주엔 춥겠지만 눈도 오지를 않아서, 많이 오지 않아서 산이 아주 깨끗하고 질퍽거리지도 않고 걷기에 좋습니다. 작년인가 관악산에 겨울에 갔을 때 많이 넘어졌습니다. 북한산에 갔을 때도 12번도 더 넘어진 것 같아요. 미끄러워가지고. 올해는 이렇게 길이 낙엽만, 1월인데도, 1월 중순인데도 낙엽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네, 이 앞에 뿌옇지요? 저는 이게 안개인 줄 알았거든요. 구룡마을에 오늘 불이 났대요. 저 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불이 아직 진화가 다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뿌였습니다. 여기는 계암 약수터인데요. 식용 불가입니다. 음용 불가라고 써 있는데, 여지껏 오면서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4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작년 영상을 보니까 3군데는 먹을 수 있는 음용 적합이었는데, 올해는 다 부적합입니다. 네, 서울 둘레길 매원 시민의 숲 4.2km 이제 남았습니다. 고라니도 뛰어다니네요, 저기.
이제 거의 다 와가는 시점인데요. 벌써 이제 도심이 눈앞에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 남았고요. 한 2.5km 정도 매연 시민회수까지 그 정도 남았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숲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. 이제 이쪽으로 쭉 도로를 걸어서 매연 심해숲까지 갔다가 저는 전철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